가족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자식을 믿고 모든 걸 내어주었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한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생을 함께 할 거라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60대 초반의 남성으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가정을 꾸렸고 작은 월급을 아껴서 차곡차곡 모아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결국 작은 공업사를 차렸고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정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부심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증만 서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 갚을 거예요. A씨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하는 생각에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몇 개월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금 상환이 계속 연체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A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건 수억 원의 빚뿐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 돈을 쉽게 생각한다니까. 가족이라도 돈은 믿고 맡기면 안 돼. 가족이라는 이유로 믿었던 것이 독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A씨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공업사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고 신용 불량자가 되었으며 평생을 모은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고 아는 지인의 소개로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에 익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다시 살아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집도 있고 자식들도 번듯했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그는 새롭게 배운 기술이 있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그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본 사장은 그를 정직원으로 채용했고 그렇게 그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을 피했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그는 결국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젠 원망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저축을 했고 몇 년 후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쉽게 기대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무조건적인 믿음이 결국 배신으로 돌아온 경험 말이죠. 그렇다면 부부 관계에서는 이런 배신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는 B 씨의 이야기입니다. B 씨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20대 초반에 결혼하여 30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한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며 생활비를 벌었고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며 살림을 책임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한결같이 신뢰했고 두 사람은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희 남편 젊은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어.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메신저 앱에는 낯선 여자와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 다음 주에도 갈까라는 메시지. 그녀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마음에 그녀는 직접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그녀가 가본 적도 없는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의 결제 내역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체 기록에는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특정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상대는 남편이 업무적으로 알고 지낸다고 했던 후배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인가 싶었지만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일정한 날짜마다 빠져나간 돈, 생활비와 맞먹는 큰 금액, 이 정도면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이 돈을 누구에게 왜 보냈는지를. 남편이 외출한 사이 그녀는 그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영수증 더미가 눈에 왔고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호텔바에서 결제된 고가의 와인, 스파 이용 내역, 두 명이 함께 식사한 것으로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까지, 고급 레스토랑의 디너 코스, 호텔 스파 패키지, 와인바에서 결제된 값비싼 술. 단순한 비즈니스 만남이라 보기 어려운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숨이 막혀왔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마음에 남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 돈 다 뭐야? 누구랑 쓴 거냐고. 남편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설마 이런 걸로 의심하는 거야? 진짜 피곤하다.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캐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야? 이 이름은 누군데?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끝났어. 그는 덤덤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쯤 돌아볼 줄 알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B 씨는 무너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고, 신뢰라고 생각했던 것이 배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날 며칠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거지? 그렇게 한동안 모든 걸 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고 남편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남편의 재산 일부를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쉽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내어주며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이 항상 희생을 강요하는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며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돈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에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희생하면 상대도 언젠가 보답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 사랑이 당신을 희생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